안녕하세요. 야담서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신라시대의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노릇골. 한가위 대보름을 맞아 마을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경쾌한 풍물가락이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고 모래사장에서는 마을 총각들이 씨름판이 벌어졌으며 참나무 숲 너머에서는 처녀들의 그네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분이야, 조금만 더. 처녀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외쳤고 그 소리에 응답하듯 하늘을 향해 힘껏 발을 구른 한 처녀가 허공을 가르며 높이 그네를 타올랐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허공을 가르며 그네를 뛰던 한 처녀는 만족스러운 듯 그네에서 내려 한박 웃음을 지었고 다른 처녀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은 따논당상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처녀의 이름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녀는 고요한 호수 같은 눈빛에 바람에 흩날리는 매화처럼 은은한 웃음을 지닌 처녀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살며시 앉은 자태에서도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가슴이 은근히 드러났고 동네 총각들이 분이를 어찌 해보려는 흑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역시 올해 그네놀이 우승자는 바로 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솜씨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태까지 겸비했으니 총각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가장 닿고 싶은 별과도 같았지요. 또한 씨름판도 정점을 향해 달려갈 무렵 사내들의 함성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인한 어깨를 가진 청년 무진이 모래판 위에서 마지막 상대를 힘껏 들어맺히며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그의 이름이 불리자 젊은이들은 너도 나도 달려와 그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씨름에서 우승한 총각은 이듬해 추석까지 젊은이들의 우두머리 대접을 받는 동시에 암암리의 동네 처녀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미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위에 치러지는 씨름과 그네놀이는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이자 흥분의 무대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씨름판이 끝나면 젊은이들은 우승을 차지한 무진을 중심으로 다리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술잔을 주고받으며 한껏 취하기 일쑤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달빛이 산봉우리를 감돌며 숲을 환히 비추는 그때 그네놀이를 마친 처녀들은 술은 입에 대지 않고 맛난 음식을 나누며 숲속에서 숨바꼭질을 하러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분이 또한 또래 처녀들과 함께 참나무 숲 가장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순례가 되었고 누군가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한편 우두머리가 된 무진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곁에 있던 검달 역시 단숨에 술 한 잔을 비우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네뛰기에서 누가 우승했지? 이에 젊은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분이가 우승했다네. 그래? 언제부터 그녀가 그네를 잘 탔지?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라고 하더라. 하! 젊은이들의 진한 농담이 밤하늘을 갈랐고 이들의 주제는 뭐니 해도 그네놀이에서 우승한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스러운 얼굴과 박속처럼 흰 살결 얘기만 나오면 모든 젊은이들은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무지는 끓어오르는 욕구를 제어할 방도가 없어서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분이를 마음속에 담아두었는데 씨름에서 우승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오늘의 처녀 주인공 분이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군데는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는 무지는 사람의 눈을 피해 조심조심 지름길을 선택해서 올라갔습니다. 분이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는 조심스레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숲을 살폈습니다. 분이는 어디쯤 숨어 있을까? 이리저리 흩어진 처녀들 사이에서 그녀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손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아,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였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나무 그늘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덤불 속으로 숨고 다른 하나는 가볍게 달려가고 있었지요. 무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달빛 아래 달려가는 그림자의 실루엣만으로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분이. 그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즈음. 분이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어둠 속을 살폈고 무진 또한 그녀가 놀랄 것 같아 얼른 멈췄습니다. 환한 달빛에 무진의 뜨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 그의 부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옷고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분이 나 무진입니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몇 걸음 다가가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화롯불처럼 달아올랐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조용했습니다. 분이 내가 그대를 얼마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쑥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요년 여기에 숨어 있었네?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앉았고 무진의 두 손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귀 밑까지 화끈하게 달아오른 채 몸을 돌렸고 그러자 무진은 그녀를 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몸을 살짝 틀었지만 두 사람은 이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숨결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서서히 마주치려고 할 때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분이가 남았잖아. 놀란 분이는 무진의 품 안에서 빠져나가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언덕을 넘어 애기소라 불리는 작은 목까지 향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잔잔한 물이 고요히 숨쉬는 그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벌레 우는 소리만 가냘프게 들릴 뿐 무척 고요했습니다. 무진은 평평한 반석에 걸터 앉았고 분이는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무진의 귀에는 분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무진의 목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분이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였소. 그 고백의 분이는 더는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무진의 품으로 조용히 안겨들었습니다. 서로가 그리워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했던 무진과 분이 이제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입술을 찾았고 가슴이 가슴을 안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은 채 반석 위에 쓰러지면서 그녀의 박속 같은 몸뚱이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부끄러움에 살짝 가슴을 밀어내었으나 이내 그녀는 온몸에 무진의 뜨거운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이내 포개어졌고 그 숨결과 살결은 마치 하나가 된 듯 엉켜들었습니다. 이렇게 용광로 같이 뜨거운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후부터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여러 번 애기소에서 만나 불같은 정열의 밤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단꿈을 오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던 백제와의 국경 분쟁이 큰 전쟁으로 발전되어 이곳 노릇골 젊은이들에게도 징집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무진은 물론 검달 등 20살 안팎의 몇몇 짱정들이 징집되었습니다. 출정을 하루 앞둔 밤, 무진은 분이와 함께 애기소로 향했습니다. 반석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불안과 아쉬움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분이 너무 근심하지 마시오. 무진은 담담한 얼굴로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간다고 모두 죽는 것은 아니오.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분이는 그 말을 들으며 흐느꼈고 무진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운 얼굴 망가지겠소. 울지 마시오. 한참을 울고 난 분이는 눈물을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고는 자신의 품속에서 보름달처럼 둥근 석경을 꺼내 무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받아주세요. 무진이 거울을 받자 분이가 말했습니다. 임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몸조심하셔야 해요. 무진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조용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난 그대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무사히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내 반드시 돌아오리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이튿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전장으로 떠나는 일행과 그들을 배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무진은 사람들 사이를 두리번거리며 분이를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시각 분이는 뒷산 언덕에 홀로 올라 멀리 출정 행렬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즈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이는 단 한 사람, 검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그는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무진의 부모와 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검달의 말에 마을은 숨을 죽였습니다. 달밤에 무진이와 나는 신라군의 선봉에 서서 백제의 본거지를 기습하려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불빛이 좌우 산능선 끝에서 번쩍였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모두 숨죽인 채 긴장하고 있었어요. 의심 끝에 우리는 오른쪽 불빛을 향해 이동했고 이윽고 매복 공격을 시작했어요. 백제군은 당황하며 무너졌고 첫 기습은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반대편 능선에서 움직이던 불빛은 진짜 백제군의 본진이었어요. 갑작스레 쏟아진 화살 세례의 부대는 혼란에 빠졌고 나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산 아래로 도망쳤어요. 무진이도 함께 뛰었죠. 그런데 개울에 도착했을 때 무진이의 안주머니에서 석경이 떨어졌어요. 무진이는 그것을 줍겠다며 다시 뒤로 돌아갔던 거예요. 나는 그저 살겠다는 마음뿐이라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 겨우 본진으로 돌아왔고 날이 셀 때까지 무진이를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검달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동시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출정한 젊은이들의 가족들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분이는 무진이 떨어진 석경을 찾기 위해 돌아섰다는 말에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곧장 언덕마루를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석경 때문에, 무진이 그 석경 때문에 죽었다면 그건 내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야. 하늘도 너무 무심하구나. 차디찬 동짓달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사정없이 휘날렸고 분이는 언덕마루에 힘없이 엎드려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밤이면 잠들지 않았고 낮에도 집안일을 하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먼 산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쳐다보는 부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곡절이 있다는 것은 눈치를 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 검달과 분이의 혼담이 오갔습니다. 딸이 걱정되던 부모는 그렇게라도 해서 새 삶을 찾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검달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의 부모 또한 분이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세상의 모든 일에 마음이 닫힌 채 결혼 얘기에도 무덤덤하기만 했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정월, 검달과의 혼례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분이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눈길을 헤치며 애기소로 향했습니다. 내가 검달의 아내가 된다니. 정말 웃기는 운명이구나. 그녀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지나 무진과 사랑을 나누었던 애기소에 도착했습니다. 반석은 눈에 묻혀 보이지 않았고 목가의 물소리만 차갑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감각마저 잃은 몸으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검달에게 시집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승에 가 있는 님을 만나는 것이 나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분이는 어금니를 깨물고 치마폭으로 머리를 뒤집었었습니다. 눈앞에 떠오른 무진의 얼굴에 이끌리듯 애기소의 몸을 던졌습니다. 잔잔했던 애기소의 물결은 그녀의 몸을 안고 고요히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슬픔을 간직한 노릇골의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구밭길에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때 밭갈이를 하던 검딸이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가 그 사내가 가까이 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검달이 나 무진이라네. 검달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습니다. 무진이라고? 자네가 정말 무진이란 말인가?
절름발이가 되어 돌아온 그를 그의 가족은 부둥켜 안고 울었고 분이의 부모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무지는 자신이 도망치다가 다리에 화살을 맞고 산속에서 이름도 없는 마을 사람들 덕분에 겨우겨우 살아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분이를 찾고 있었고 이내 검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분이는 잘 있겠지? 검달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왜 말이 없어? 무진아, 분이는 오래전에 죽었다네. 뭐가,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지? 그녀는 스스로 애기소에 몸을 던졌네. 그 말을 들은 무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린 그는 넋이 나간 채로 애기소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무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물 위에 비치는 달빛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두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분이와 나누었던 마지막 숨결,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조용히 건넸던 석경의 온기를 떠올리며 가슴 깊이 죄책감과 그리움을 삼켰습니다. 무지는 그날 이후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노릇골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허무하고 애다른 사랑이 전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슬픔을 어찌 가눌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 한가위 달빛이 애기소를 비추는 밤이면 어디선가 낮고 깊은 숨결이 바람처럼 숲을 감싼다고요. 그건 아마도 끝내 이어지지 못한 사랑의 마지막 숨결, 무진과 분이의 영혼이 다시 서로를 찾아 헤매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